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청 오랜만이죠? 제가 4월, 5월 동안에는 병원에서 영업을 하느냐고 사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간추린 뉴스고요. 어제 5월 31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5명, 비수도권이 152명이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1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약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가 6만 명을 넘는 등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예약을 해서 며칠 동안은 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말은 끼고 싶지 않았고 6월 15일 화요일 날 11시에 이제 집 근처에서 맞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전교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수능 모의평가도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민주당의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사실상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시의원이 감사 도중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다면서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유럽 과학자 2명의 논문을 미국 언론이 소개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도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중국과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했는데 당국자가 아닌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이어서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술자리에 간접조차 없다던 이들 검사들의 거짓말은 검찰 수사에 이은 감찰에서도 거듭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최 씨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재개발구역 주택 수십 채를 미리 사들였는데 경찰은 내부 정보가 이용됐다고 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펜션 숙박비로 1만 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 이체할 때 송금자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 예금주가 착각을 하도록 하고 환불 사기를 친 건데요. 누구나 깜빡 속기 쉽습니다. 나쁜 사람들. 가짜 주식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8억 원을 가로채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인출을 하려고 하면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 보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오늘부터 부산 일부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 외국인들 수천 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데도 지자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이 어려워 보여 걱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5.6%보다 0.2%포인트 올린 5.8%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3.3%에서 3.8%로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소주 같은 방향제, 딱풀 모양의 먹는 과자 등 식품과 비슷한 형태의 결합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린이들의 세제나 방향제를 삼키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mRNA 코로나19 백신 원액 위탁 생산에도 뛰어듭니다. 지금까지는 mRNA 백신을 병에 담고 포장하는 것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원료 의약품부터 생산해 처음부터 끝까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책이 확정되어 7월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 인정 비율 우대폭을 20%P로 10%P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 기준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주택도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6억에서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애가 체력이 약하니 혹한기 훈련 빼달라, 아들이 아프다고 심야에 불속 대대장에게 전화하는 등 군이 지난해 7월 병사들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군 부모들의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상급부대나 국방부 군사경찰대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군 부모들의 황당한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감형을 위해서 반성문에 기대는 피고인들을 노린 반성문 대필업체가 온라인에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판결들을 보니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았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2개월을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성별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에는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있고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2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완고했던 화장실의 변화는 남녀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많네.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등장한 세입자 위로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강남에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위로금도 등장했다는데요. 목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금액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 지역의 시지역이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효과도 40% 가까이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호, 그렇군요. 그러면 흡연을 하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이상 오늘 6월 1일 뉴스를 읽었고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날씨 잘 이겨내시고 좋은 한 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